가수 양파가 27년 만에 진행한 전국 투어 홈커밍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투어는 서울을 시작으로 대전, 인천, 부산, 대구까지 이어졌으며 양파의 정규 6집 파트 1, 홈커밍 이후 음악과 무대를 연결한 대규모 프로젝트로 의미를 더했습니다. 양파는 기획 단계부터 AI 영상 제작 및 연출, 무대 구성 등 전반에 직접 참여해 세심한 연출을 선보였습니다. 특히 그녀의 히트곡들과 함께 MBC 복면가왕에서 화제를 모았던 곡들로 무대를 다채롭게 꾸몄습니다. 공연은 과거와 현재를 잇는 타임머신 콘셉트로 관객들에게 감동을 선사했으며 LED QR코드를 활용한 실시간 소통 코너로 팬들과의 소통도 강화했습니다. 앙코르에서는 팬들과 함께한 긴 여정을 마무리하며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양파는 이번 투어를 통해 현재 진행형 아티스트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하며 정규 6집 파트 2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또한 아시아 시장 진출을 위한 홍콩 매니지먼트사와의 미팅도 예정되어 있어 글로벌 활동에도 박차를 가할 전망입니다. 서울국제조각 페스타 2026이 1월 14일부터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개최됩니다. 이에 앞서 여의도 한강버스 선착장 루프탑에서 20여 점의 작품이 미리 공개되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조각뿐만 아니라 회화, 공예 등 다양한 시각예술 분야로 확장하여 총 480여 명의 작가가 참여하며 약 2,000점 이상의 작품을 선보입니다. 권치규 서울국제조각 페스타 운영위원장은 행사 주제인 경험의 확장을 강조하며 조각 작품에 고유번호제를 도입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청소년 조형미술 공모전 수상작도 특별 부스에 전시되며 청년 작가를 위한 특별전과 청년조각상도 신설됩니다. 소형 작품 전시와 함께 다양한 주요 행사들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는 국제적인 무대로 나아가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바르셀로나가 레알 마드리드와의 엘클라시코에서 3대2로 승리하며 스페인 슈퍼컵 정상에 올랐습니다. 이번 우승으로 바르셀로나는 통산 16번째 슈퍼컵 우승을 달성했으며 이는 슈퍼컵 역대 최다 우승 기록입니다. 경기에서는 바르셀로나의 하피냐가 멀티골을 기록하며 팀의 승리를 이끌었고 레알 마드리드는 시상식에 불참해 논란이 되었습니다. 한편 바르셀로나는 이번 대회에서 공식전 10연승을 기록하며 최근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경기 막판에는 프랭키 더 용이 퇴장당했지만 바르셀로나는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레알 마드리드의 공세를 막아내며 트로피를 거머쥐었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에도 양팀 간 신경전은 계속됐습니다. 신세계 정유경 회장의 장녀이자 혼성그룹 올데이 프로젝트 위 멤버 애니, 본명 문서윤 씨가 최근 자신의 가방 속 아이템을 공개하며 화제를 모았습니다. 보그 코리아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영상에서 애니는 매일 사용하는 무민 리버서블 파우치를 자랑했습니다. 이 파우치는 그날의 기분이나 옷차림에 맞춰 색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이 특징으로 다양한 연출이 가능합니다. 애니는 멤버들을 챙기는 모습도 보여주며 소화제와 현금 등을 항상 가지고 다닌다고 전했습니다. 애니는 귀여운 것을 좋아한다고 밝혔으며 그녀의 파우치는 현재 품절 상태입니다. 또한 그녀가 매일 차고 다니는 시계는 까르띠에 제품으로 가격은 4,200만 원에 달합니다. 지난해 6월 데뷔한 올데이 프로젝트의 애니는 데뷔 전 가족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가수의 길을 선택한 사연을 공개했으며 그녀의 진정성을 증명하기 위해 더 많은 것을 보여주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롯데백화점이 VIP 고객을 위한 에비뉴엘 프로그램을 한층 고도화하며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쇼핑 혜택을 넘어 문화, 미식, 라이프스타일 전반에 걸쳐 고객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롯데백화점은 에비뉴엘 포인트 제도를 에비뉴엘 큐레이션으로 개편하고 스테이, 퀴진, 라이프, 웰니스 등 6개 카테고리로 구성해 다양한 하이엔드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특히 여행과 미식 분야의 콘텐츠를 강화하여 고객 반응을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세계 명문 승마 아카데미와의 제휴를 통해 프라이빗 클래스와 럭셔리 골프 프로그램 등을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쇼핑 혜택도 확대되며 최상위 고객을 위한 맞춤형 기프트와 문화 초대 혜택도 추가됩니다. 롯데백화점은 온 오프라인 통합 쇼핑 경험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기념해 다양한 프로모션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박상우 마케팅 부문장은 롯데백화점에서만 제공하는 최상위 경험형 혜택으로 VIP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제네시스가 럭셔리 스포츠 세단 G70과 G70 슈팅 브레이크의 2026 연식 변경 모델을 출시했습니다. 이번 모델은 고객 선호 사양을 기본화하여 상품성을 높였지만 가격 인상은 최소화했습니다. 특히 컴포트 패키지를 기본으로 포함하여 사용자 편의를 강화했습니다. 후면 디자인도 깔끔하게 개선됐습니다. 또한 스포티한 감성을 강조한 G70 그래파이트 에디션도 함께 출시됐습니다. 이 모델은 지상고를 10mm 낮추고 가솔린 3.3 터보 단일 파워트레인으로 운영됩니다. 가격은 G70 가솔린 2.5 터보가 4,438만 원, G70 슈팅 브레이크는 4,633만 원이며 그래파이트 에디션은 5,886만 원입니다. 제네시스는 이번 모델을 통해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프랑스 프로축구의 파리 FC가 파리 생제르맹 PSG를 꺾고 프랑스컵 16강에 진출하며 이변을 일으켰습니다. 13일 파리 FC는 프랑스 파리의 파르크 데 프랭스에서 열린 쿠프 드 프랑스 32강전에서 후반 29분 조나단 이코네의 결승골로 PSG를 1대0으로 물리쳤습니다. 이는 PSG가 대회 최다 우승팀으로서 충격적인 탈락을 맞이한 순간이었습니다. 파리 FC는 지난 시즌 리그2에서 승격해 이번 시즌 1부에 오른 팀으로 창단 이후 처음으로 PSG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PSG는 경기 주도권을 잡고도 결실을 맺지 못했으며 부상 중인 이강인은 결장했습니다.
경기 후반, 전반 교체 투입된 이코네가 역습 상황에서 일란 케발의 패스를 받아 결승골을 터뜨렸습니다. 경기 종료까지 이어진 PSG의 공세를 오베드 은캄바디오 골키퍼의 선방으로 막아내며 파리FC는 역사적인 승리를 완성했습니다. 월트 디즈니 컴퍼니 코리아가 2026년 개봉 예정인 영화 10편을 공개했습니다. 직장상사 길들이기는 비행기 사고로 무인도에 갇힌 직장상사와 직원의 권력 역전 서바이벌 스릴러로 오는 28일 개봉합니다. 렌탈 패밀리, 가족을 빌려드립니다. 는 가족 역할 대행업체에 취직한 배우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로 내년 2월 만나볼 수 있습니다. 디즈니 픽사의 30번째 애니메이션, 호퍼스는 동물 로봇과 소통하는 모험을 담고 있으며 3월 개봉 예정입니다. 또한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2, 만달로리안과 그로구, 토이 스토리 5, 라이브 액션으로 돌아오는 모아나, 마블의 대작, 어벤져스, 둠스데이 등도 팬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특히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새로운 모습으로 돌아올 예정이며 리틀리 스콧 감독의 포스트 아포칼립스 스릴러, 도그스타와 디즈니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의 신작, 디즈니스 헥스트도 선보일 예정입니다. 디즈니가 선보일 다양한 영화들에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일본 애니메이션, 생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이 무대 작품으로 한국을 찾았습니다. 이 작품은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동명 영화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으며 3월 22일까지 서울 예술의 전당 오페라 극장에서 공연됩니다. 작품은 10살 소녀 치히로가 부모를 구하기 위해 아부라야 온천장에서 모험을 펼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번 무대는 일본 전통극, 노를 연상시키는 세트와 배우들의 생생한 연기로 관객의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특히 치히로 역의 카미시라이시 모네는 어린아이 특유의 발성과 움직임을 완벽히 재현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원작의 디테일을 유지하면서도 무대만의 과장과 생략 기법이 돋보입니다. 공연은 관객들에게 이름의 소중함과 자신이 사랑받는 존재임을 깨닫게 해주고자 합니다. 관람 전 영화를 미리 보고 오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BS의 대표 캐릭터 펭수가 홍콩에서의 특별한 도전기를 선보였습니다. 홍콩관광청과 협업해 제작된 홍콩에서 홀로서기 에피소드에서 펭수는 다양한 직업을 체험하며 현지인의 삶과 문화를 직접 경험했습니다. 첫 도전으로 현지 가정집에서 헬퍼 역할을 맡아 설거지와 청소를 진행했고, 이어 전통 딤섬집 린헝라오에서는 딤섬 술의 서빙을 체험하며 판매왕에 등극했습니다. 또한 크루즈 레스토랑 앰퍼샌드 바의 바텐더로 변신해 홍콩의 나이트라이프를 즐겼고, 하버시티 오션 터미널 데크에서는 홍콩의 일몰을 감상했습니다. 120년 역사의 뱀 고기 전문점 서원펀에서는 뱀탕 조리 과정을 통해 전통 보양식 문화를 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도시 정관호를 방문해 풍수지리를 배우고 빅버스 투어를 즐겼습니다. 홍콩관광청은 이번 협업이 한국 시청자에게 홍콩의 매력을 친근하게 전달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맨체스터 시티가 뉴캐슬 유나이티드를 제압하며 카라바오컵 결승 진출에 유리한 고지를 점했습니다. 맨시티는 14일 열린 2025-2026 시즌 잉글랜드 카라바오컵 4강 1차전에서 뉴캐슬을 2대0으로 꺾었습니다. 홈팀 뉴캐슬은 4-3-3 포메이션을, 원정팀 맨시티는 4-1-4-1 포메이션을 사용했습니다. 전반전은 양팀 모두 신중하게 진행되었으며 득점 없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후반전, 맨시티의 앙투안 세메뇨가 첫 골을 터뜨리며 균형을 깨뜨렸습니다. 이어 후반 추가 시간에 라얀 셰르키가 두 번째 골로 승리를 확정지었습니다. 이번 승리로 맨시티는 결승 진출에 한 발 더 다가섰으며 다음 달 5일 홈에서 열릴 2차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우승한다면 이는 맨시티의 5년 만에 카라바오컵 우승이 될 것입니다. 파이낸셜 뉴스, 연극계의 데모로 불리는 배우 김영호, 88, 김용님, 86, 손숙, 82, 이 연극, 노인의 꿈을 통해 관객과 만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작은 미술학원 원장 보미와 당찬 할머니 춘혜의 이야기를 그린 동명의 웹툰을 원작으로 세대와 나이를 넘어 꿈과 삶을 돌아보게 하는 내용입니다. 춘혜 역은 김영호, 김용님, 손숙이 각기 다른 해석으로 무대에 오릅니다. 김영옥은 처음엔 겁이 났지만 작품이 좋아서 선택했다 고 말하며 유튜브 채널 개설 3개월 만에 구독자 5만 명을 돌파한 소통의 열정을 보였습니다. 김용님은 연극을 하면서 마음이 젊어지는 느낌이라며 무대에 서는 것 자체가 큰 행복이라고 전했습니다. 손숙은 언제 갈지 모르는 나이에 유쾌한 인물을 연기하며 많이 배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라이벌 위식에 대한 질문에는 손숙이 라이벌 위식이 있어 즐겁다며 웃었고, 김용님도 서로의 해석을 보며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김영옥은 관객들에게 세 사람의 춘혜를 모두 보길 권했습니다. 이번 작품은 다양한 세대가 참여하며 가족 드라마가 사라진 요즘 전 세대를 아우르는 감동적인 이야기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제작사 수컴퍼니의 박수희 대표는 어떻게 나이 들어가고 살아야 하는지를 묻는 작품이라며 기대를 밝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코레 일관광개발이 2026년을 목표로 한 관광사업의 청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초광역 연결, 신성장동력 육성, 그리고 ESG 경영 강화입니다. 5급 3특이라 불리는 수도권과 주요 광역권 및 특별자치도를 통해 국가균형 성장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특히 강원도와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DMZ 평화열차를 확장하고 지역 고유 자원을 활용한 체류형 관광상품을 개발합니다. 또한 미식 관광을 강화해 전북과 호남권에서 장류와 전통주를 결합한 미식로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성장 동력인 산업 및 스포츠 관광도 적극 추진하여 전국 지자체와 협력할 계획입니다. 이우현 대표이사는 정부의 균형 발전 정책을 앞서 실현하는 모범 공공기관이 되겠다
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올해 데스크톱 PC용 GPU 시장은 정체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GPU 공급사인 엔비디아와 AMD는 AI, 데이터 센터, 서버용 가속기 등 고부가가치 영역으로 우선순위를 옮기며 일반 소비자용 그래픽카드는 후순위로 밀려났습니다. 엔비디아는 CES 2026에서 PC용 그래픽카드 신제품을 공개하지 않았으며 대신 DLSS 4.5 등 AI 기반 성능 개선 기술을 강조했습니다. AMD는 서버용 인스팅트 MI455X AI GPU 가속기를 선보였고 인텔은 아크 B770 GPU 출시를 저울질 중이나 실제 출시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으로 조립 PC 시장 위축도 우려되고 있으며 이는 데스크톱 GPU 분야의 정체를 더욱 심화시킬 전망입니다. 소비자들은 현 세대 제품을 중심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울에서 미술의 새로운 실험이 시작됩니다. 이수그룹의 문화예술 공간 스페이스 이수가 신진 작가 기획전 VHS 베리 하이 시그널즈를 3월 20일까지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는 2026년부터 신진 작가 지원과 동시대 미술의 흐름을 다층적으로 조망하겠다는 스페이스 이수의 첫 시도로 전유병 기획자가 참여하며 1990년대생 작가 고대영, 최선아, 홍혜린이 작품을 선보입니다. 기업 로비라는 일상적인 공간을 출발점으로 삼아 소리와 이미지, 물질의 미세한 변화를 통해 관람자에게 시각 중심의 전시 관습을 질문합니다. VHS는 희미하지만 지속적인 고주파 신호처럼 공간에 개입하는 작품들을 의미하며 AI, 컴퓨터 게임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일상적 공간에 미묘한 균열을 만들어냅니다. 또한 17일에는 고대영의 무성 영상 작품 파피용 상영과 이민희, 최태현의 라이브 공연이 진행됩니다. 전시는 평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주말과 공휴일은 휴관합니다. 바이에른 뮌헨이 김민재의 결승골로 연승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15일 독일 쾰른에서 열린 2025-26 시즌 분데스리가 17라운드에서 바이에른 뮌헨은 쾰른을 상대로 3대1로 승리했습니다. 이로써 바이에른 뮌헨은 리그에서 3연승과 공식 경기 8경기 연속 무패를 기록하며 현재 승점 47점으로 리그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경기 초반 쾰른의 린톤 마이나가 선제골을 넣었지만 전반 추가 시간 세르주 그나브리가 동점골을 기록하며 분위기를 반전시켰습니다. 후반에는 김민재가 코너킥 상황에서 헤더로 역전 결승골을 터뜨렸고 이후 레나르드 칼이 추가골을 넣으며 승리를 확정지었습니다. 김민재는 이 경기에서 센터백으로 풀타임 활약하며 뛰어난 수비력과 함께 결정적인 득점까지 기록했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은 이번 시즌 분데스리가에서 압도적인 모습을 보이며 우승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배우 김혜윤이 7년의 무명 시절을 솔직히 털어놨습니다. 14일 방송된 TVN 예능 유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한 김혜윤은 고등학생 시절부터 연기를 시작해 드라마, TV소설 삼생이의 아역으로 출연하며 배우 생활을 시작했지만 이후 소속사 없이 7년간 무명으로 지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오디션에서 수백 번 낙방하며 어려움을 겪었고 현장에서 많은 꾸중과 욕설을 들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하루 한 편 영화 보기, 1시간 운동하기 등의 규칙을 지키며 버텼고 결국 드라마 스카이 캐슬위 오디션에서 2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합격했습니다. 이 경험은 그녀에게 터닝포인트가 되었으며 이후 다수의 히트작을 통해 대세 배우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김혜윤은 무명 시절에 자신에게 잘하고 있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며 지난 시간을 의미있게 정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 방문 중 스니커즈를 착용해 화제입니다. 1박 2일 일정의 방일 중 두 번째 날, 이 대통령은 전통적인 구두 대신 이탈리아 럭셔리 브랜드 호간의 스니커즈를 신었습니다. 이는 형식보다 친밀함을 강조하려는 외교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이신화 고려대 교수는 노타이 외교라는 키워드를 언급하며 이는 상대에게 친숙함을 전달하는 신호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현장 상황에 맞춰 운동화를 선택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착용한 리복 운동화가 완판된 바 있어 이번 스니커즈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후 간사이 지역 동포 간담회에서는 다시 구두로 갈아 신었다고 알려졌습니다. 패션 앤드 라이프스타일 기업 오브에랄의 여성복 브랜드 올리비아 로렌이 개인 체형과 취향을 반영한 퍼스널 아우터 트렌드에 맞춘 유튜브 콘텐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시즌오프 프로모션을 통해 영상 속 아이템을 할인가에 제공하고 있는데요. 최근 패션 소비는 개성과 체형에 맞춘 선택이 중요해지며 겨울 아우터 또한 방한용에서 개성을 표현하는 아이템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올리비아 로렌은 맞춤형 스타일링 정보와 코디 팁을 담은 콘텐츠를 선보이며 고객의 니즈를 공략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11월 공개된 체형별 코트 추천 영상은 높은 조회수를 기록했고 날씬해 보이는 패딩 추천 영상도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들 콘텐츠는 체형에 따른 실루엣 차이와 착용 시 핏 변화 등을 구체적으로 전달해 공감을 이끌어냈습니다. 특히 올리비아 로렌은 겨울 아이템들을 특별 할인가에 선보이며 다양한 아우터와 데일리 아이템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합니다. 관계자는 유튜브를 중심으로 한 실용적 콘텐츠가 구매 고려 단계로 이어지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 있다. 이어 앞으로도 고객 니즈를 반영한 콘텐츠와 프로모션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북 익산은 마한과 백제의 역사를 간직한 도시로 최근 황등면에 황등석산이 새로운 명소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곳은 자연이 아닌 오랜 채석으로 형성된 독특한 지형입니다. 황등석산은 과거 화강암 채석지로 유명했으며 익산 미륵사지, 석탑 등의 건축 재료로 사용됐습니다. 현재 이곳에는 황등석산 문화예술공원, 제1전망대와 전망대형 카페,
어스 언더파크가 들어섰습니다. 카페에서는 거대한 채석장의 독특한 풍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인근에는 나훈아의 노래, 고향역, 배경인 황등역과 아가페 정원, 그리고 교도소 세트장 등이 위치해 있어 다양한 관광 체험이 가능합니다. 황등비빔밥으로 유명한 황등시장도 놓치지 말아야 할 맛집입니다. 익산은 역사와 현대적 매력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여행지입니다. 바르셀로나가 스페인 코파 델 레이에서 라싱 산탄데르를 2대0으로 제압하며 8강에 진출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페란 토레스의 선제골과 라민 야말의 추가골이 빛났습니다. 바르셀로나는 전반전 라싱의 견고한 수비와 골키퍼 호킨 에즈키에타의 선방으로 득점 없이 마쳤으나 후반 들어 교체 카드를 활용해 공세를 강화했습니다. 후반 66분 페란 토레스가 페르민 로페스의 패스를 받아 골을 기록하며 팀의 리드를 안겼습니다. 이어 후반 추가 시간 5분, 하피냐의 크로스를 받은 라민 야말이 쐐기골을 터뜨리며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야말은 측면에서의 과감한 돌파와 날카로운 슈팅으로 팀 공격을 이끌었으며 페르민 로페스도 중원에서 활발한 움직임과 정확한 패스로 인상적인 활약을 펼쳤습니다. 바르셀로나는 오는 19일 레알 소시에다드와 원정 경기를 치릅니다. TVN의 새로운 수목 드라마 우주를 줄게가 2월 4일 첫 방송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는 배인혁, 노정혜, 박서함이 주연을 맡아 색다른 청춘 로맨스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첫 만남부터 꼬인 사돈 남녀, 선태연과 우현진은 하루아침에 20개월 조카, 우주를 키우게 되며 벌어지는 좌충우돌 동거 로맨스를 그립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풋풋한 설렘과 공감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또한 우현진의 첫사랑 박윤성이 등장하며 삼각 로맨스가 펼쳐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작진은 유쾌한 웃음과 설렘을 증폭시킬 청춘 배우들의 호흡을 기대해달라고 전했습니다. 아나운서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2025년 세제 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향후 2년간 저도수 혼성주류, 일명 하이볼에 대한 주세가 30% 감면됩니다. 이는 소비자 가격 인하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감면은 알코올 도수 8.5도 이하의 특정 주류에 적용됩니다. 또한 폐업 후 재기한 자영업자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 체납액을 나눠낼 수 있게 되며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문을 닫는 개 사육농가는 내년까지 소득세를 면제받습니다. 상생협력 지원 방안으로는 첨단산업과 공급망 안정화 기금 출연금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중소기업의 스마트 공장 투자에는 사업용 유형자산 가속상각이 허용되고 무역보험기금 출연금 세액공제 범위도 확대됩니다. 이상으로 주요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우리나라 서예의 역사와 관련된 중요한 인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원교 이광사입니다. 그는 해남 대흥사, 강진, 백년사 등 여러 남도 절집에 현판을 남긴 유명한 서예가로 동국진체를 완성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동국진체는 중국 서체에서 벗어난 자주적 글씨로 화려하면서도 자유분방함이 특징입니다. 그의 유배지였던 전라남도 완도 신지도의 금곡마을은 이 체의 탄생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광사는 원교서결이라는 서예 교본을 통해 당시 서예가 드문 이유를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유배 기간 동안 글씨를 통해 창작의 꽃을 피웠으며 그의 글씨는 조선시대 영조와 정조 시기에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특히 다산 정약용은 이광사의 글씨를 극찬하며 그가 왕이지를 능가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이광사의 유배 생활은 1755년 나주 괴서 사건과 관련돼 있었으며 이는 그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신지도로 옮겨진 후에도 그는 문인들을 가르치며 자신의 예술 세계를 확립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의 작품과 삶은 이광사 문화거리에서 엿볼 수 있으며 이는 우리 문화유산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대구의 한 허거 체인 전문점 하이디라오에서 근무 중인 남성 직원이 그룹 아스트로의 차은우를 닮은 외모로 SNS에서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대구 하이디라오 차은우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으며 해당 영상에서는 이 직원이 쿵푸면 퍼포먼스를 선보이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이 직원은 능숙하게 생면, 반죽을 공중에 돌리고 늘리며 쿵푸면을 만드는 기술을 보여주어 많은 고객들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그의 외모는 특히 뚜렷한 이목구비와 짙은 눈썹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이디라오는 MZ세대 사이에서 인기 있는 중국 허거 전문점으로 화려한 생일 파티 이벤트와 K-팝 콘서트 뒤풀이 명소로도 유명합니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매출 1,000억 원 돌파가 예상되며 현재 전국에 11개 매장이 운영 중입니다. 이처럼 하이디라오는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하며 국내외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